안녕하세요. MBTI를 사랑하는 직장인 끌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인프피, INFP 유형이신 분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왜 하고 많은 유형 중에 인프피의 직장 생활이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ISTJ 유형이라고 해요. 무려 25%가 이 ISTJ 유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순위로 2순위는 ESTJ 유형인데 한국인의 15%가 이 ESTJ 유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STJ 유형이 한국인의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온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사회가 또 특히나 한국 직장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이 STJ 유형 안에 속하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이 ISTJ, ESTJ 유형이신 분들을 만나보면요. 이미지 자체도 좀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굉장히 유능함을 추구하고 또 성과 지향적이고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을 보통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뭔가 직장에서 굉장히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고 인정받는 그런 회사원일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좀 풍기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우리 INFP 유형이신 분들 이 성과라든지 결과 이런 거를 그냥 다 떠나서 뭐랄까 그 회사라는 존재 그 자체 회사라는 거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라는 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치를 실현하는 또 직업을 가지시거나 그런 업무를 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평범한 직장에서 평범하게 그냥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직장에서의 그런 성과라든지 사내 정치,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INFP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정말 찐 INFP 유형으로서 이제 올해가 직장 생활 3년 차에 들어섰어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3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겪고 또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좀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도 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직장이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인프피 분들 이것만 알면 직장 생활 편해진다라는 걸 좀 3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눈물이 담긴 이야기들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근로 커뮤니케이션 하라입니다. 아무래도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 좀 빨리빨리 하지만 또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인프피님들 같은 경우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거에 조금 부담이 있으시고 또 스스로도 말빨이 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적으로 좀 자신이 있는 글쓰기를 좀 활용해서 좀 글로써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글로 했을 때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필요한 말을 다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인프피들이 이제 말발도 좀 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뒤돌아서면 좀 후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말 하지 말 거리라고 후회는 절대 안 하는데 내가 이 말은 꼭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말로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조금 쥐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도 가급적이면은 그 부분은 좀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회신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좀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필요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서 이제 저의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괄식으로 말하고 개괄식으로 써라입니다. 이 두괄식으로 말하기는 주로 윗사람에게 이제 보고를 할 때, 개괄식 쓰기는 윗사람에게 보고 문서를 작성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요, 윗사람은 항상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프피들은 아무래도 통찰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좀 많은 편이고 큰 그림을 본다든지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하는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정리하는 거, 좀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모든 상황에서 다 논리적이고 똑부러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상사에게 보고할 때만큼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사에게 내 업무를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윗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명확해지기 때문에 맡은 일이 보고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잘 풀릴 때도 있고 굉장히 작은 일인데도 좀 꼬여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문서상으로 보고하는 거. 이제 보고 문서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눈에 이제 딱 보고 뭔가 알 수 있는 문서를 드리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줄글로 주저리 쓰기보다는 앞에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좀 번호를 매겨서 개괄식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쓰는 것도 좋은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저 할 말이 있어요. 저번에 맡기신 그 일 관련해서 사장님한테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제 못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재차 요청을 드렸는데 앞당이 또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갑자기 딴소리 하실까 봐 좀 걱정이에요. 팀장님, 지난번에 맡기신 그 일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간략하게 진행 상황 공유드리면서 한 가지만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협조는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업무 일정이 계속 변동이 있는 모양이에요. 요청드린 일 기한에 변동 생기면 저희 일정에도 크게 문제 생길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그 팀에 한 번 더 일정 꼭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데드라인은 무조건 지켜라 입니다. 사실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프피이신 분들 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하죠. 이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역설적이게도 좀 일을 미루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좀 그런 편이기도 한데 근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좀 데드라인을 못 지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인프피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를 잘 하고 또 좋아하는 편애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받았을 때 그 일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그 일을 통으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일을 이때까지 해오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일을 이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근데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가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기한까지 못 끝내는 일인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일을 받자마자 일을 조금 잘게 쪼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획안 작성 업무를 이때까지 해와라 라는 업무를 받으셨다면 기획안 작성을 위한 뭐 자료 조사, 뭐 분석, 타 팀에 협조 요청하는 거, 기한 결제 올리는 거, 예산 사용하는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일을 좀 쪼개가지고 프로세스를 한번 쭉 세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지금 시작해도 기한 안에 못 끝내겠는데?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나중에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게 좀 보이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상사한테 가서 이 일은 지금 시작해도 기한까지 못 끝낼 것 같은데 기한을 혹시 조금 늦춰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제안도 사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일을 통으로 이 기획안을 그냥 이때까지 작성하면 되겠다. 근데 좀 넉넉하니까 나중에 시작해야지 하고 이제 뚜껑 열면은 이제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지금 시작해도 늦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인프피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인정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사람들과의 갈등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프피 분들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난도 많이 당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받는 시선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것들로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MBTI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한데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이 가진 고유한 강점, 색깔, 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지금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묻혀져 있으시다면 스스로에게 더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힘드신데 그만큼 더 애쓰시고 있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삶 속에서 또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부캐를 찾는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신에게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말로 인프피님들의 직장 생활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